13. 딜타이, 마이너스 생애 철학, 정신과학, 해석학 마이너스. 비렐름 딜타이. 위키피디아 무료백과 사전 참조. 비렐름 딜타이. 윌헬름 dilthey. 1833년 11월 19일, 1911년 10월 1일은 독일의 역사가, 심리학자, 사회학자, 해석학 철학자로 베를린 대학교에서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철학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박식한 철학자로서 딜타이의 연구 관심사는 과학적 방법론, 역사적 증거, 과학으로서의 역사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딜타이, dilthey는 당시 독일에서 만연했던 관념주의와 대조적으로 종종 경험주의자로 여겨졌지만, 경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영국의 경험주의 및 실증주의와 다릅니다. 딜타이의 생애. 딜타이는 1833년 나사우 공국의 비브리히 마을에서 개혁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족 전통을 따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의 선생님으로는 젊은 쿠노 피셔가 있었습니다. 1864년 1월 그는 베를린에서 슐라이어마허의 윤리학에 관한 라틴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6월에는 도덕의식에 관한 논문으로 자격도 취득했습니다. 그는 1865년 베를린에서 사립 강사가 되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헤겔 당시의 신학자인데, 그는 근대 해석학 HERMENUTICS의 아버지입니다. 1859년에 그는 슐라이어마허의 편지를 편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를 쓰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그중 첫 번째 권은 결국 18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867년에 그는 바젤 대학교에서 교수로 취임했지만, 나중에 1882년에 그는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그 대학교에서 권위 있는 철학 교수직을 맡았습니다. 해석학. 딜타이는 자신이 되살리는데 도움을 준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에 대한 저작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 독일 낭만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에 더 많은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슐라이어마허는 종교에 대해서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즉, 그는 교리가 아닌 종교적 경험이 신학의 진정한 근거가 된다고 여겼고, 종교적 경험은 절대 의존 감정이다. 필링 어브 애브설루트 디펜던스이라고 명명했으며, 이 감정은 보편적이고 심오한 의식을 말합니다.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방대한 단행본의 저자로서 딜타이는 인문학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즉, 그는 당시 저명한 역사학자들인 드로이젠과 랑케가 제기한 물음에 대해서 자신의 개념적 이해, VERSTEHEN을 제기합니다. 인간학적 역사학을 추구하는 드로이젠, DROISEN과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랑케, 랭크가 인간과학의 철학적 정당화에 대해 제기한 질문에 의해 개념을 통해서 답합니다. 딜타이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차이를 그 방법론인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풀이합니다. 즉, 자연과학의 서술 방식은 설명이고, 인문과학 혹은 정신과학의 서술 방식은 이해라고 합니다. 설명은 알다시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인과율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법칙을 핵심으로 전개됩니다. 법칙과 자료 데이터가 주어지면 자연현상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대 이후 자연과학과 수학 등이 무섭게 발전하고, 또 거기에 근거한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자연과학이 문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역사학, 법학, 철학, 신학 등의 전통적인 학문의 영역을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들은 비과학적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맥락하에서 위에서 언급한 드로이젠, 랑케, 딜타이 등의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딜타이는 더 잘 확립된 자연과학에 비해 인문학의 상대적 독립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학자나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인문학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반성적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어려운 과학의 개념이나 법칙들, 그리고
무한한 데이터 등을 자세히 알기 전에 우리는 학교나 도서관, 혹은 유튜브 등의 시설의 인도를 받아서 과학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을 떠나서 과학의 세계는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인문과학이 자연과학처럼 있는 그대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을 내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 점이 인문학 혹은 정신과학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인문학이 가진 가치 판단, 목표 설정 그리고 규칙 제정 등의 현상을 볼 때 인문학이 살아온 경험의 완전한 현실과 훨씬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연과학은 삶의 한 부분을 전문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과학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학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정신이 반영된 실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딜타이는 과학 역시 상징을 통해서 매개된 관습으로 봅니다. 그러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인문학적 철학의 목표입니다. 인문학적 철학은 딜타이가 자신의 학문적 경력 전체를 바친 연구 분야입니다. 이를 정신과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낭만주의 해석학파는 살아있는 주체가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설명과 분석을 결합한 이해와 해석,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을 사용하여 맥락에서 텍스트와 저자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딜타이는 역사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독일 낭만주의자, 인생 철학자 등과는 구별됩니다. 딜타이는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의 사실로만 설명되지 않고 일련의 세계관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은 반성이나 내성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즉 결코 객관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살아있는 경험으로만을 통해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딜타이는 모든 이해의 본질적인 시간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인간의 이해는 과거의 세계관, 해석 및 공유 세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해와 해석에는 역사와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슐라이어마우가 확립한 해석학적 탐구 과정에는 딜타이가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부른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해석학적 순환은 암묵적과 명시적, 특수와 전체 사이의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해석학적 순환이란 하나의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을 해석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본문의 이해를 전체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즉, 전체 본문과 개별 본문은 서로 연관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체에 대한 암시적인 지식을 우선 직관한 다음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한 뒤에 다시 전체에 대한 초기의 직관이 맞는지를 반성해 본다는 것입니다. 슐라이어마우는 신성한 경전, 예 바울서신과 고전적 텍스트의 플라토니의 철학을 해석하는 접근 방식을 그가 일반 해석학이라고 제안한 것의 더 구체적인 형태로 보았습니다. 슐라이어마우는 해석학을 이해의 예술로 접근했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언어와 저자의 생각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딜타이는 자연과학과 대조적으로 정신과학, GISTSWISSENSCHAFTEN의 핵심으로 이해를 보았습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을 관찰하고 설명하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삶의 표현을 이해합니다. 과학이 삶, 표현, 이해 사이의 체계적 관계에 기반한 절차를 통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한 딜타이는 그것을 인간과학의 일부로 간주했습니다. 이를 한국의 탈북 현상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소위 생철학자 딜타이, DILTHEY의 해석학적 3요소로 불리는 체험, 표현, 이해는 서로 분리된 듯 보이지만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탈북과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1. 체험. ERLEBNISS는 당사자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국경을 넘을 당시의 숨막히는 공포는 죽음과 조우한 의미이며 이러한 공포가 남한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표현. AUSDRUCK은 대상자의 내면에 있는 감정,
지각, 인식, 태도 등을 삶의 형태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3. 이해. VERSTE는 한 개인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삶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심층면담 등을 통한 상호주관성의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딜타이의 저작은 초기 강의 과정에서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대한 초기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사실적 삶의 해석학을 발전시켰고 존재와 시간, 1927에서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딜타이를 점점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해석 가능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시간화를 주장했습니다. 한스 마이너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 WAHRHEIT 언드머소드 진리와 방법 1960에서 딜타이의 해석학 접근 방식을 지나치게 미학적이고 주관적이며 방법 지향적이고 실증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다머에 따르면 딜타이의 해석학은 진실의 존재론적 사건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으며 해석자와 해석자의 해석이 전통 밖에 있지 않고 전통 안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 즉 시간적 지평을 갖는다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학. 딜타이는 또한 일부 사람들이 사회학이라고 부르는 21세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당시 사회학은 주로 오기스트 콩트와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학이었기 때문에 사회학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회 형성이 겪어야 하는 필수적인 변화에 대한 그들의 변증, 법적 혹은 진화론적 가정과 그들의 좁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반대했습니다. 딜타이에 따르면 콩트의 실증주의 아이디어는 일방적이고 오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딜타이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동료였던 게오르그 짐멜의 신칸트, 사회학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짐멜 자신은 나중에 사회학적 반실증주의의 주요 창시자인 막스 베버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구분. 평생의 관심사는 인문과학의 역사, 법, 문학 비평을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자연과학의 물리학, 화학과는 다르지만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 경험이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제안했습니다. 객관적 필연성이 지배하는 주변 자연 세계의 부분과 의지의 주권, 행동에 대한 책임, 모든 것을 사고에 복종시키고 자신의 인격의 자유의 요새 내에서 모든 것에 저항하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내적 경험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말한 해석학의 3요소가 적용이 되는 인문학적, 정신과학적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딜타이는 자연과학, NATURWISSENSCHAFTEN 에서만 형성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대신 인문학, GISTSWISSENSCHAFTEN에 대한 별도의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자연과학에서 우리는 인과관계, 즉 일반과 특수의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인문학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 VERSTEN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도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한 요점입니다. 그는 그의 원리, 즉 이해 또는 이해의 일반 이론, VERSTEN이 고대 텍스트에서 예술작품, 종교작품, 심지어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석 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모두 삶의 맥락 또는 연결점, LEBENSGUSAMMENHANG에서 시작하는데, 이 개념은 삶의 세계, LEBENSWELT에 대한 현상학적 설명에 영향을 미쳤지만 삶의 맥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자연과학이 삶의 맥락에서 추상화하는 반면 인문학에서는 삶의 맥락이 주요 탐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추상화란 제거 혹은 생략 등의 뜻입니다. 자연과학은 그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필요한 인간들의 삶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맥락을 배제해야 그 학문이 가능해집니다. 딜타이는 사회과학과 문화과학과 같은 다른 용어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이며, 인간의 정신 또는 영혼이 다른 모든 것이 파생되고 분석될 수 있는 중심 현상이라고 지적함으로써
GEISTESWISSENSCHAFT 문자 그대로 마음의 과학 또는 영적 지식라는 용어 사용을 옹호했습니다. 헤겔과 마찬가지로 딜타이에게 가이스트, 정신 또는 영는 사회적 의미보다는 문화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지적 원리나 비육체적 행동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화적 마이너스 역사적 맥락에서 개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딜타이는 생애 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관 1911년 딜타이는 세 가지 기본 세계관 WELTANSCHAUUNGEN에 대한 유형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를 전형적이라고 맥스 웨버의 이상형 개념과 비교 가능하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자연주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표하는 자연주의는 인간은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2. 주관적 관념론 프리드리히 실러와 임마누엘 칸트가 대표하는 자유의 관념론 혹은 주관적 관념론에서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자연과 분리되어 있음을 의식한다고 합니다. 3. 객관적 관념론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바리흐 스피노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대표하는 객관적 관념론에서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의식합니다. 이런 세계관의 유형은 오늘날까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